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예, 제가 요즘 시승기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자동차 시승할 때마다 꼭 한 번씩 해보는 게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자동으로 차선 유지해주는 거, 이런 거, ADAS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런 장치들을 다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해요. 페달을 밟지 않고 있어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을 떼도 차가 이렇게 스스로 잘 갑니다. 코너링도 되고 앞에 차 있는데 자동으로 멈추고 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기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손을 떼는 게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죠. 손을 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이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 이 손을 뗐을 때 몇 초나 이게 유지가 된다. 어쨌든 영상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걸 그래서 잠깐 떼는 건데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저도 좀 조심하겠습니다. 정말로 자율주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오해가 없어요. 예전부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여전히 이걸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해하시는 분들 사례도 한번 보고요.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때문에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잘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게 테슬라가 잘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게 뒤에서 뒤에서 차가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가속해서 피합니다. 오, 테슬라가 뒤에서 추돌하는 걸 가속해서 피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지금 트럭이 뒤에서 막 쿵쿵 치는데 옆으로 피합니다. 옆으로 피하는 게 돼? 이야, 이거 대단한데? 그런데 이건 사실은 모르죠. 이게 ADAS 때문에 된 건지 테슬라가 정말로 피한 건지 아니면 운전자가 해놓고서 뭐 그냥 테슬라가 한 건가?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올렸을 뿐인데 그걸 테슬라라는 이유만으로 테슬라가 자동으로 피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걸 수도 있죠. 모르는 일이에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러면 ADAS를 통해서 이걸 피하나? 정말로 사고가 없나? 아니죠. 테슬라 센터 가보면 테슬라 사고차들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은 차들이 테슬라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라고 해서 당연히 완벽하지 않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ADAS는 다 사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라 어떤 차가 월등히 우월하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차들이 독특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차들이 좀 있다 라는 정도지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감을 갖거나 지나치게 문제를 삼거나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는 어떤 게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었죠. 작년 2월에 메르세데스 벤츠 GLC 350E 이를 몰던 운전자분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에서 이분이 약간 과속하긴 했죠. 사실 이건 뭐 과속이라고 하기에도 뭐 큰 과속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시속 127km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앞쪽에 정체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멈춰선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아서 사고가 난 건데요. 운전자는 여기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브레이크를 밟진 않았는데 근데 브레이크 안 밟았다고 해서 차가 사고가 나면 어떡해? 사고가 안 나야지 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차는 멈췄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차가 멈춰야 되는 거 맞아요? 이분이 독일 벤츠 본사에 문의를 했고요. 이 돌아온 답변이 전방의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자율제동은 시속 50km 이하에서만 작동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면 이분이 잘못했네? 아니, 그건 아니고 이분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 차가 멈출 것처럼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안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대 광고라는 거예요. 뭐 말은 됩니다. 일단 광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서요. 이거 너무 잘 서는 것처럼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자동차 회사는 앞에서 멈춰선 차가 있을 때 이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긴급제동 있잖아요. 아니에요. 긴급제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브랜드의 긴급제동이 다 그렇습니다. 앞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야지 사고가 나지 않은 채로 멈출 수 있고요. 앞차가 완전히 멈춰 있을 때는 최고 속도 50km 정도에서만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상 속도가 되면 차가 최대한 감속은 하는데 결국 들이받는 걸 막지는 못해요. 제가 지금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를 편드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는 이놈의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앞에 차가 움직이면 저 차가 차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근데 저기 멈춰져 있으면 저게 차인가? 저 건너편에 간판에 자동차가 있어도 저게 자동차인지 자동차 그림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자동차 인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포스터 같은 게 있어. 뭐 팜플렛 같은 거에 자동차 그림이 있는데 막 이렇게 나한테 날라와. 그렇다고 급제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뒤에 따라오는 차한테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급제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차라는 걸 알아야지만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가 있죠. 렉서스 사례였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었죠.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에서 렉서스를 시승하던 도중에 딜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이러죠. 정말 브레이크를 안 밟아보죠. 그랬더니 앞에 있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분 굉장히 용감한 분이시죠? 굉장히 용감한 분이에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뭐지, 꺼져 있었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꺼져 있었던 거 아니죠. 어댑티브 크루즈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도 들이받은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이 넥서스 사례의 공통점이 있죠. 앞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차가 멈춰 있을 때 들이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차가 조금이라도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ADAS가 잘 작동됩니다. 근데 앞차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자동차를 만약에 운전해 보신 분들,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앞차가 멈춰 있으면 제대로 반응 못한다, 이걸 아실 거예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없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게 충돌 테스트하는 방법의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움직여요. 이걸 멈추지 않고 움직인 상태로 테스트합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좀 더 가혹하게 한다 해서 앞차가 멈춘 상태에선 그럼 얼마만의 속도에서 멈출 수 있는가, 요것도 테스트하죠. 이 정도 속도에서 멈출 수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네. 테슬라가 멈추네요. 아무튼 멈출 수 있는 차 거의 없습니다. 앞차가 같이 주행하고 있을 때는 그게 자동차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 앞차가 멈춰 있으면 차라는 걸 인식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감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100m 전에서 봤을 때 저기 차인가 긴가민가하다 이런 느낌이다가 50m에서 보니까 저거 차 맞네 하고 거기서부터 제동을 한다. 50m 가까이서 봤는데 저거 찬 거 같으네 하다가 아닌가 하고 조금만 가면 20m 남잖아요. 차 맞네. 그때부터 감속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왜냐면 시속 100km에서 제동을 하기 시작하면 제동거리가 가장 잘 서는 차도 40m예요. 아무리 최대 감속을 해도 시속 100km로 가다가 앞에 차 멈춰 있으면 그냥 쭉 가서 박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런 겁니다. 이걸 감속만 해서 만약에 시속 100km로 들이받는 걸 시속 50km로 들이받았다, 이걸 성공한 걸로 보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이걸 관리 감독하는 쪽도 감속만 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동차 회사 실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 회사 기술이 아직도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요. ADAS의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여러분들도 사고 나지 않으려면 이 ADAS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차가 멈춰주지 않습니다. 안전의 볼보, 정말 안전의 볼보도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죠. 2020년 10월, 얼마 전도 아니구나,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에 이런 사고가 있었고 이게 그때 당시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변호사가 나오셔서 한 번 더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볼보 S60 차량에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시동을 걸어놓고 한참 동안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차가 가속되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도 않아서 정말 크게 다치셨다고 하는데, 정말 쾌유를 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굉장히 걱정이네요. 이렇게 크게 다치셨으면 당연히 자동차 회사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 MBC에서 나온 인터뷰 보니까요,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운전자가 가속을 바라지 않는 상황인데 가속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객관적이고 적절한 표현이죠.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가속을 바라지 않았는데 가속된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해야 되죠. 미국에서도 SUA라고 해요. 그러니까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원치 않았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운전자가 잘못했는지 차가 문제인지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운전자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걸 밟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운전자가 착각해서 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았다, 그래도 자동차 회사가 그걸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88년도에 독일 차들이 미국에 막 진출했어요. 아우디가 미국에 진출하고 폭스바겐이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아우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갑자기 자동차에 SUA가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가속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 60미니트라고 하는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가 뭐냐라고 이걸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60미니트잖아요. 1시간 동안 조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주구장창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아우디는 급가속하는 차다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이 아우디가 갑자기 미국에서 철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때 원인은 뭐였냐?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이 너무 가깝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급가속을 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가속된다, 이게 아니라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당연히 서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인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벌려야 된다
된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피해서 뒤로 옮길 때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넘어가요. 지금은 어때요? 피해서 뒤로 옮길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넘어갑니다. 밟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해서 뒤로 넘어갈 때 이걸 오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제는 거의 없어. 그때 당시 아우디가 피해서 뒤로 그냥 넘어가서, 그래서 그 원치 않는 가속이 계속 벌어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컴플레인을 하면서 아우디와 그 외 여러 회사들이 피해서 뒤로 옮길 때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고 반드시 건락을 하고 내리도록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사고 원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함부로 급발진 사고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이걸 굉장히 묘한 뭐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차가 가속돼서 차가 원래 가진 능력보다 몇 배의 출력으로 엄청나게 가속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미스터리로 몰고 가면 결국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걸 100번 양보해서 이 사고가 급발진 사고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래도 뭐 주장하는 바가 뭔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이번 사고에서 변호사분은 이걸 에이다스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에이다스가 왜 또 나와? 에이다스가 왜 또 나오지? 이게 왜 나오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앞서본 두 건하고 많이 다르죠? 일단은 에이다스 사고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이게 안전벨트도 안 맸잖아. 안전벨트를 매야 일단 에이다스가 작동하는데 안전벨트도 안 매서 그것도 일단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차는 S60 구형인데 이 차는 기어 노브가 기계식이에요. 피해서 누르고 브레이크 밟고 득득득득 해야 돼요. 득득득득을 차가 스스로 했다고?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놓은 상태에서 혼자서 갔다? 에이다스 때문에?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이건 이상한 거지. 여기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에이다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는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이게 차가 스스로 다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는 누굴 위한 것도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 변호사 주장은 볼보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자동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그리고 스스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추돌 경보 장치도 울리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시스템의 오작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 변호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사실 현대차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사장님이셨죠. 그 이후로 여러 가지들의 이 변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름을 알고 있어. 중요한 사건들에 항상 이분이 약간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저감 장치 그거 조작에 대한 집단 소송하셨죠. 제 친구도 폭스바겐 타기 때문에 그때 집단 소송하는데 돈 같이 냈는데 뭐 그냥 소송비만 날렸지 뭐. 아무튼 이분은 그때 소송할 때 그 엄청나게 많은 폭스바겐 오너들한테 돈을 받아서 뭐 이렇게 집단 소송 같이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벤츠 S클래스 시동 꺼짐 이것도 소송하셨고, 벤츠 E클래스 경추 보호 장치 결함 이것도 소송하셨고, BMW 집단 소송 이것도 기억하시죠? 이것도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결함 조사해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유명한 변호사십니다. 이번에도 변호를 맡으셨는데 정말 이런 상황을 많이 겪으신 분이고 충분히 배우신 분이고 정말 그 잘 아는 분인데도 근데도 에이다스가 나오면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일단 하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나? 아니죠. 이 변호사분 인터뷰에 오해가 딱 있습니다. 이 차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러시는데 이게 바로 일반인들의 오해죠. 아니죠. 모든 차가 중앙선을 넘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만약에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야 되면 어떻게? 운전자가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의 의지를 무조건 앞서게 하죠. 완전 자율주행차도 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있어 피해야 돼. 중앙선을 넘어서 피하려면 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차도 그렇게 만들지 누가 그걸 절대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또 여기서 자동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섰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오해죠. 자동 브레이크 작동이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차가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꽤 잘 서요. 근데 앞차가 멈춰 있으면 잘 서지 못하죠. 그렇다 해도 감속돼서 천천히라도 들이받아야 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못 서는 상황. 정말 못 서는 상황은 운전자가 개입이 됐을 때는 못 섭니다. 어떤 거냐면 운전자가 갑자기 앞에 차가 있어. 핸들을 꺾어. 그러면 자동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왜? 왜냐면 앞에 차가 있고 장애물을 피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핸들을 돌려서 이게 박을까 말까 하면서 꺾는데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핸들 돌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그러면 핸들이 먹히지 않겠죠. 이게 자동차 운전을 조금만 해보면 서킷에 한 번이라도 가보면 이 상황을 아실 거예요.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먹지 않고 그냥 들이받는 거. 그래서 운전자가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려는 이 의도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긴급 제동을 하면 사고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운전자가 피했을 때는 제동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운전자 동작에 무조건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이 ADAS가 우선권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차가 그걸 판단해요? 자, 여기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레벨2 자율주행차에서는 컴퓨터가 디지털 신호로 제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먹통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해요? 브레이크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가끔 차가 미쳐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if 브레이크 밟았으면 then 불 켜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 스위치입니다. 똑깍똑깍 하는 스위치예요.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 요거 똑깍하고 켰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막 해서 여기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어서 불이 안 켜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장날 수가 없습니다. 뭐 고장날 수 있지. 스위치가 고장났어, 아니면 램프가 고장났어, 날 수 있죠. 자동차도 스위치가 고장나, 램프가 고장나 있지만 사고가 나고 났더니 브레이크 등이 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없어요. 더구나 브레이크 장치는 전자적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별다른 기술 발전이 없었어요. 여기에 정말 완전 무식한 기계 장치입니다. 주사기를 넣잖아요. 그럼 이쪽 주사기가 올라오는 거랑 똑같아. 이걸 누르면 저쪽이 나오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장치예요. 전자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망가지면 망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액이 유출돼, 아니면 브레이크 피스톤이 고장나,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브레이크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이유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브레이크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차는 지금 없진 않은데요. 있긴 있는데 아우디 이트론, 포르쉐 타이칸 몇 가지 특별한 차들 빼면은 이 브레이크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차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 동시에 밟아보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브레이크가 이기고요.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거, 요거 중고차 살 때도 해보셔야 돼요. 스톨 테스트라고 해서 차가 제대로 멀쩡한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합니다. 사실 사고 난 당사자들 그리고 변호인 분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사고 당시에 불이 안 들어오고 나중에 사고차를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그때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고는 왜 발생했을까? 피해서 이게 뒤로 그럼 누가 옮겼나? 저는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어린이집 교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였는데 이 어린이집 교사가 차 문이 열려있는 문 뒤에 끌려가서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사고였어요. 이 영상을 보고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차가 갑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갑자기 어떻게 다시 또 뒤로 발진하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차에서 내릴 때 D 상태에서 그대로 오토홀드에 멈춰놓은 상태로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차를 어떻게 D 상태로 내릴 수가 있어? 오토홀드라는 건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장치거든요. 왜냐면 정말 보조적인 장치, 정말 아주 작은 거예요. 이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있으면 파킹 브레이크는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거야. 차가 밀리지만 않게 하는 게 오토홀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놓고서 D에다 놓고 내릴 수가 있나? 그리고 계속 이 파킹 브레이크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점점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냥 나중에는 오토홀드를 해놔도 그냥 차가 가요. 이런 상태라서 지금 이 차가 슬슬 앞으로 가니까 이분이 갑자기 조수석에 타면서 뭘 했는지 차가 전진했어요. 이분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데 조수석에 타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모르겠어. 발로 이렇게 유연하게 밟으셨는지 손으로 밟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오토홀드 상태에서 굉장히 드물지만 전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차가 너무 오래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정비할 때도 사실 이런 것들이 해결됐어야 되는데 요것 좀 아쉽고요. 어쨌든 전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후진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D에서 R로 옮긴 것 같죠? 기어 노브를 지금 옮긴 것 같아요. 옮기면서 갑작스럽게 후진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를 끌고 후진하면서 사고를 일으키죠. 이분 어린이집 교사님은 차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피해야 되는 시점을 놓친 그런 안타까운 사고죠. 정말 많은 운전자분이 이런 식으로 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멈추는데 자동차의 오토홀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알 수 있죠. 이 오토홀드는 정말로 일시적인 장치고 차를 멈추는 데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ADAS도 아니고 그냥 부주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놓고 오토홀드를 한다면 차가 멈춰 있긴 한데 여기서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차가 가속되고요. 오토홀드 버튼을 실수로 건드리기만 해도 차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홀드는 정말 위험합니다.
앞서 사고에서도 이 운전자분이 차에서 계속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는데 이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리시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하면서 살짝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잠깐만 하면서 뭐를 가방에서 꺼내려고 하는 것 같죠? 근데 가방이 뒤에 있는지 요 옆에 있는지 어쨌든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니까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는 거예요. 이때 차가 가속되거든요. 정확한 건 사실 알기 어렵고 제가 뭐 그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역시나 이게 오토홀드 상태에서 차를 멈춰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D 상태에서 오토홀드로 차를 멈춰놓고 있다가 뭔가를 건드리셨거나 가속 페달을 밟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지 않고선 차가 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없잖아요. D 상태로 있는 것 같고요. P 상태에서 저절로 D가 들어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변호인도 그걸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D 상태에 놓고 그리고 차가 거기서 발진했을 때 ADAS로 멈출 수 있었어야 한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발진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자동차 회사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회사가 오토홀드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라면 애초에 장착을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이 오토홀드라는 걸 해제할 때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해제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그냥 오토홀드를 잠시 신호대기 할 때 세웠다가 그냥 가속 페달만 밟으면 다시 출발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책임이 많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런 영상도 찍었었죠. 요거 보시면 이 한밤중에 운전하고 있는데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죠. 그걸 차가 인식하고 스스로 핸들을 돌려서 보행자를 회피했다. 이런 영상이에요. 시티 세이프티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건 정말 운 좋게 작동한 겁니다. 한 10번 사고 날 거를 한 번 정도 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ADAS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하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ADAS라는 게 생기니까 자동차 회사마다 다 ADAS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과장된 광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 ADAS론이 나와서 사고가 나면 다 ADAS 때문이다. 뭐 사고를 막아줬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DAS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내 운전을 대신해주는 장치가 아니고 절대로 사고를 다 막아주는 장치는 더더욱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상에서 마치 이 사고를 막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았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100% 사고를 막아준다 아니면 뭐 90% 아니면 50% 이상 막아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운 좋을 때 한 번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IIHS나 NHTSA도 이 부분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이 차량의 ADAS 간의 능력 차이를 계속 발표해주곤 하는데 이 발표해주는 영상을 보면 끔찍해요. 이 어린이들 막 치이고 뭐 마네킹 다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어요. 테슬라가 정말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 인간에 비하면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어요. 근데 인간은 집중하면서 운전할 때 기계보다 더 잘한다는 거지. 인간은 이렇게 운전하다 말고 졸거나 딴청 피거나 뭐 예쁜 여자 길에서 쳐다보거나 뭐 이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존재예요. 근데 이 ADAS는 그런 일이 없고 성실하게 운전하니까 사고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사실 ADAS가 혼자서 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들이 운전할 때 사고가 10번 날 거 5번으로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게 충분히 의미 있는 장치입니다. 이 ADAS는 이름 그대로 어디까지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 도와주는 장치지 결코 인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